너희를 입시지옥에서 구하리. 안녕하세요, 천년의 미소 미술학원의 너구리쌤입니다. 건국대학교 분석 4번째 시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학년도에는요 알파벳 N과 H 그리고 5선지가 나왔고요, 점의 간격과 색이 다른 띠지 2종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리듬을 표현하시오 라는 주제가 나왔고요. 자, 21학년도에는 도형 A, B, C를 이용해서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표현하시오,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도형 A, B, C는 사각형 그리고 부채꼴 모양,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부채꼴 모양을 떼고 남은 형태, 이렇게 세 가지 도형을 출제를 했습니다. 22학년도에는 아파트 사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사선이 그려져 있는 패턴지, 그 다음에 탁구공 이렇게 나왔고요. 조형 원리를 제시를 했는데 반복, 통일, 변화, 리듬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조형 원리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라는 주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23학년도에는 원형이 있는 거울, 그 다음에 종이컵, 알파벳 B, 띠지 2종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비대칭적 균형을 표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분석 첫 번째,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알고 있는가? 모든 미술활동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담고 있어요. 어떤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는 작가의 의도를 실현시켜주는 기초 구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기초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형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점, 선, 면이 있는데요, 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위치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선은 사물의 윤곽, 그 다음에 공간의 구분, 이걸 우리는 화면 분할로 기초 디자인에서 활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 점의 이동 경로를 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면은 2차원적인 평면으로 사물의 일반적인 테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형태, 명암, 색상, 질감, 공간 등 조형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 조형 원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율동, 리듬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요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이 되면 리듬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균형은 모양이나 크기가 같지 않으면서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는 대칭 혹은 비대칭적 균형을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대비는 서로 반대되는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각각의 특징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밖에 반복, 대칭, 강조, 비례, 통일 등 굉장히 많은 조형 원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이러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가지고 기초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분석 두 번째, 소재에서 조형 원리와 조형 요소를 찾아내자. 건국대학교에서는 매해마다 어떤 조형 요소를 가지고 어떤 조형 원리를 표현하길 바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0학년도에는 알파벳 N과 H를 출제를 했죠. N과 H는 가운데 선만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H는 가운데 선이 그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균형을 만들 수 있고요, 대칭을 통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N은 비대칭, 불균형,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한쪽에 모서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모서리를 가지고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의 간격이 다른 띠지를 2종을 제시를 해줬어요. 이걸 가지고는 속도감과 리듬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축구공이라던가 야구공의 궤적을 한번 보면 간격이 멀면 속도감이 좀 빠르게 보일 수 있고, 간격이 촘촘하면 속도가 좀 느리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띠지를 뒤집어 보면 뒤쪽에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주황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그것은 색상 환에서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형 요소의 색상에 해당되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21학년도에는 정사각형,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 그리고 정사각형에서 부채꼴 모양을 빼고 남은 모양, 이렇게 A, B, C 3개의 도형을 제시를 해주고, 그 도형들을 활용해서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표현하시오 라는 주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주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게슈탈트 이론 중에 형태와 여백의 이론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가 있고, 하나를 바꾸지 않은 채 다른
하나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둘이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초 디자인을 할 때 형태를 고려함과 동시에 여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은 평면 구성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형은 심리적인 원리에 의해 지각된다 라는 내용인데, 도형의 형상에 따라 동적인 느낌, 그 다음 정적인 느낌,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모 모양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원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팽창하는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정지하는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 버튼, 빨리 감기, 정지 버튼, 그 다음 녹음 버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도형의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지각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로고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스포츠 브랜드 하면 강렬함, 속도감, 강인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나이키 로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기 옷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뽀송뽀송하고 사랑스럽고 동글동글한 아가방 같은 로고가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도형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느낌을 조형 원리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22학년도입니다. 아파트 사진과 패턴지, 탁구공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아파트 사진에서는 창문의 간격과 아파트 사이의 간격을 이용해서 반복,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패턴지에서는 이런 사선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지를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복, 변화, 통일, 리듬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탁구공을 이용해서 탁구공이 어떠한 공간을 이렇게 튀겨가면서 이동하는 것들을 보고, 뭐 속도감, 리듬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조형 원리와 조형 요소를 이해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어요. 23학년도에는 구멍이 있는 거울, 그 다음에 알파벳 B, 종이컵, 패턴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번 주제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조형 원리 중에 균형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균형은 모양이나 크기가 같지 않으면서 힘이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어 대칭 혹은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블러의 밸런스 테이블 램프예요. 검정색 공이 있고 하얀색 공이 있는데, 검정색 공이 훨씬 더 작죠. 하얀색 공은 훨씬 더 크고, 그런데 힘의 균형은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공 위에 있는 검정색 공과 하얀색 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서로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비대칭적 균형을 표현하기에는 거울과 알파벳 B는 너무나도 좋은 소재가 되겠죠.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전부,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공략해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건국대학교 분석 마지막 학과 산업디자인학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안 하길 잘했다. 자,